이 종이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스케치북인데요. 크로키북이에요. 그냥 크로키북으로 A4용지 정도 두께, A4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인데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싼 종이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100장짜리고 3,000원이에요. 3,000원이고 이거는 톰보우 투비 연필이고, 웬만하면 지우개 사용을 하지 마시고 선이 틀리고 잘못 그려져도 그 위에 계속 덧칠을 해나가면서 교정을 해서 바로 잡는 게 더 연습을 하는 데는 좋아요. 그 기본적으로 중간선을 중심을 이렇게 잡아요. 자루 굳이 잴 필요 없이 중심선을 잡고 끝과 아래를 찍어 주시고요. 중심선을 잡고, 자, 이 중심선이 크러치선이거든요. 크러치선을 잡고 인지를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나눈 다음에 뭐 보통 9등신, 10등신, 11등신, 12등신으로 표현을 하죠. 예전 같았을 때는 더 막 그렇게 하죠. 더 그러니까 옛날 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막 이렇게 목도 굉장히 길게 그리고 더 스키니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는 추세죠. 예, 등신을 굳이 나눠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슬림한 정도의 느낌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크러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잡아주시는데, 자, 이렇게 일단 기본 골격을 그렸죠. 기본 골격을 그렸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보통은 할 때 얼굴을 계란형으로 잡고 목을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있고 몸통을 이렇게 실린더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잡고 원기둥 형태로 잡고,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의 제스처를 넣어서 그 관찰을 하면서 그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그림이 빨리 늘고, 예, 그래서 굳이 이것도 그릴 필요는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그래서 코를 이렇게 잡죠. 코가 있어요. 자, 이게 수영복, 아까 수영복 입은 형태라 그랬죠. 일단은 바스트
라인을 잡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겠죠. 가슴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허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 그러니까 바스트 선이 있고 이게 수영복이 이렇게 있으면 팬티 라인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 포인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기본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옷을 입은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줘 볼게요. 자, 셔츠의 카라 부분, 그다음에 자켓을 표현을 하는데 자켓도 어깨가 둥글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패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각진 어깨냐의 표현 같은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각진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V존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키니한 바디 팬츠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헤어의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뭘 보고 그린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로랑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앞서 이 부분보다 더 기초가 돼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인체의 구조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걸 옷을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먼저 묘사를 하려든지 이런 거에 절대 집중을 먼저 해서 그리시지 마시고 전체 골격을 표현하고 근육을 표현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냥 이렇게 쭉쭉 어깨, 그 다음에 크러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다리.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덩어리를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덩어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스를 잡는 거죠. 근육의 전체 덩어리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묘사를 먼저 하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털선을 써서 연결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시크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패션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면 거의 느낌이 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 표현을 먼저 하고 선도 길게 길게 뻗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이런 식의 표현이죠.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에 제가 드린 그 이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 게 있는데, 자 보시면 그때 제가 하이힙과 드랍숄더의 관계를 기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깨선이 떨어져 있죠. 그럼 힙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어깨선이 이쪽이 드랍이 돼 있죠. 이렇게 힙이 어떻죠? 여기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어깨가 드랍이 되면 힙이 올라가요. 이 관계가 굉장히 기본 관계고, 그럼 힙이 올라갔으니까 다리 핏 포지션이라고 하죠. 어깨가 드랍이 돼 있으니까 힙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발 핏이 어떻죠? 이 핏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발끝은 힙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올라간 힙 쪽에 발이 짧게 나오겠죠. 앞에 있는 발이 길게 나오고. 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이 힙이 올라간 부분을 먼저 그림에서 찾아주시고, 드랍 숄더 힙이 올라가면 어깨는 떨어지는 게 대부분, 어깨 떨어지죠. 몸을 더 틸트 시키거나 막 이렇게 포즈를 과하게 취하면 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에서는 뭔가 이렇게 스테이한 포즈라든지 워킹 포즈를 했을 때 일러스트를, 옷을 표현하는데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드랍 숄더와 하이, 그 다음에 핏은 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핏 포지션은 당연히 이거랑 관계를 했을 때 뒤로 나가 있고 앞으로 나와 있고, 이 관계를 항상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크러치 선이 일치를 하죠. 안 그리고 그렸는데 크러치 선이 일치를 하고, 자 여기서, 자 어때요? 이 부분은 이 모델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서 있죠. 좀 서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어떻죠? 뭔가 이렇게 걷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워킹 포즈니까 얘랑 다르니까 핏 포지션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워킹을 할 때는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스테이한 포즈인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놓고 이 부분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 포즈 같은 경우는 런웨이에서 이렇게 걷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워킹 포즈가 되게 세련될 때 보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화보 촬영 같은 느낌을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이하게 서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학생 때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는 구아슈를 홀베인 과슈를 써서 표현을 한 그림인데, 과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 때니까 굉장히 뭐 소재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 텍스처라든지 이런 부분, 뭐 스킨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일러스트고, 굉장히 프로포션이 과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이게 벌써 한참 전 그림이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그릴 필요는 없는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인체 크로키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체를 이렇게 그냥 보고 누드 크로키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려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자, 이거는 이제 모델 드로잉이라는 시간에 파스텔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를 파스텔로 쭉쭉 잡고 그 위에는 라인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것도 다 파스텔로 옷의 텍스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표현을 한 건데, 그냥 굉장히 옷을 그 당시에 동묘 시장 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요. 아무거나 막 사서 아무거나 막 입혀요. 코디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 입힌 다음에 옷에 떨어지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냥 자유롭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코디를 세련되게 예쁘게 입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막 입혀요. 그래서 뭐 이런 퍼의 느낌, 이런 자켓의 느낌, 이렇게 자켓이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짧은 자켓. 지금 보면 옷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근데 그때도 촌스러웠어요. 이거는 굉장히 촌스러운 옷들인데 동묘에서 그냥 막 집어서 산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옷의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거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인체를 파악하는 드로잉 시간에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블라인드 컨투어예요. 이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상만 보고 손은 그냥 그리는, 그냥 종이만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눈을 가리고 그린다 그래가지고 관찰력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에 집중을 하고 손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쭉쭉쭉쭉 그려 나가는 거예요. 선을 끊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종이에다 선을 대고 끝까지 한 선으로 집중을 해서 계속 그려 나가는 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델이 뭐 패션 모델이라든지 이런 프로포션이 막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사람이나 놓고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관찰력을 키우는 것 동시에 긴 선을 쭉쭉 써주면서 스피드하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블라인드 컨투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옆에 놓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대상만 바라보고 그려볼게요. 여기를 종이는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게 블라인드 컨투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보고 그 대상만 보고 종이는 안 보고 그리는 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선을 처음 선부터 끝까지 아예 안 띄고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선, 그 대상을 보고 그리는 부분이에요. 선을 아예 안 띄고. 그래서 블라인드 컨투어 기법이 이런 방식인데, 블라인드 컨투어 기법을 많이 그려서 연습을 하면 이렇게 한 선으로 쉽게 쭉쭉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라든지 누드 드로잉은 이렇게 작은 종이에 하지 마시고, 여건이 된다면 4절 이상의 4절 이상의 종이에 놓고 뭔가 이젤이나 이런 데 세워놓고 굉장히 선을 길게 길게 쭉쭉쭉쭉 뽑아내면서 하면은 더 좋아요. 더 좋고, 아니면은 예, 그래서 선을 길게 길게 뻗어가면서 그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종이 핸드 드로잉 같은 경우를 하실 거면 이거를 그냥 다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뭐 인체 드로잉이나 이런 걸 키워드를 치면은 그거, 그러니까 맞는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의 인체 드로잉, 뭐 모델 포즈, 그냥 생각나는 단어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구글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는 없고 그런 게, 구글이라든지 핀터레스트에 그렇게 쳐보시고 그거를 그냥 이 종이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판을 하나 놓은 다음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그냥 쭉쭉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쓴다고 생각을 하고 선을 길게 뻗는 연습과 관찰을 하면서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옷의 디테일을 찾아준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들, 그러니까 해외 일러스트레이터들 보면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가지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작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로 완성본으로. 근데 그 완전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아니고 반 하프 정도의 느낌으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느낌을 쓰시면서 뭔가 그림에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그림이 세련되고 멋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모던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아트웍의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위에다 뭐 워딩, 타이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옷에 프린팅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그린 그 저기가 있어요. 유튜브가 아니라 그 인스타그램. 근데 그 친구 그 사람 같은 경우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림의 느낌이 좋아서 팔로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팔로워 수가 증가하더니 결국엔 보그 그러니까 유럽 보그의 화보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심지어 디자이너들이 그 친구의 옷에 그 친구의 그림을 프린팅을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들 같은 경우.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러스트 느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걸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뭔가 선을 굉장히 간결하게 쓰고 컬러를 제한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되게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디자이너들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화가 뭐 요즘 보면은 인테리어나 이런 데 보면 마티스 그림이라든지 뭐 데이비드 호큰이라든지 뭐 조금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죠? 에곤 실레라든지 이런 화풍들이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패션이나 인테리어에 못지않는 트렌드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마티스라든지 면적이나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든지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느낌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국내에서만 그렇게 되게 붐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새롭지가 않은 건 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되게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느낌이 있고 뭔가 되게 소울풀한 느낌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던 뭐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니까 직업이나 뭘 연결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린다든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거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묘사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을 굉장히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저 또한 굉장히 그 부분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